지난번 일본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가운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분명 한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적은데 오히려 확진자 수도 적었으며 곧바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요. 알고 보니 심각한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당초 목표로 했던 70% 접종 완료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14일 오전 0시 기준 3,162만 5,104명으로 전 국민 대비 61.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10월에만 591만 2,095명을 접종하면서 13일 만에 접종률 10.5%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22일부터 23일에 70% 접종 완료 달성도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9월 9일부터 17일에 1차 접종을 한 국민은 무려 8.46%나 되는데 이들이 5주 후인 14일부터 22일에 2차 접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처럼 70% 접종 완료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1차 접종을 했던 국민들이 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만든 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 인데이터에 따르면 1차 접종률은 OECD 국가 중 5위이며 뉴욕타임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 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전 세계 11위입니다. 한국보다 1차 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스페인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인구 2천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접종 완료 70%를 달성한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등 8개 국가입니다. 초반 백신 선진국으로 불리던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은 아직 70% 접종 완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65.71%, 이스라엘은 62.94%, 미국은 55.81%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사실상 2차 접종이 정체된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부스터샷 접종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접종 완료율이 69.35%를 기록하며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고 프랑스나 독일 등은 9월 60%대에 올라선 이후에는 접종 속도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70% 달성이 불확실합니다. 70% 달성 기간은 접종 시작일 기준으로 아이슬란드는 199일, 포르투갈은 236일, 덴마크는 241일, 스페인은 246일, 벨기에와 칠레는 247일, 캐나다는 285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현재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31일째입니다. 만약 10일 안에 접종 완료 70%가 이뤄질 경우 접종 속도만 놓고 봤을 때 OECD 3위입니다. 참고로 1차 접종률 70% 달성 속도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OECD 2위입니다. 분명 한국의 백신 접종 시작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접종 규모나 속도는 OECD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방역이 좋지 않은 일본은 한국보다 위드 코로나를 빨리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건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실제 지난 8월 도쿄올림픽 직후 2만 5천 명을 넘던 신규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당시 일본 신규 확진자는 1,817명으로 같은 날 2,2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확진자가 92% 감소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유전자 증폭 검사 수 자체를 줄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근거를 무리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8월 9일 23만 건 넘게 진행됐던 PCR 검사는 현재 하루 10만 건도 되지 않습니다. 1일 기준 일본 PCR 검사 수는 8만 1,440건으로 같은 날 한국 16만 1,450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차기 정권을 향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선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스가 총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출구 전략을 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재선을 단념했을지언정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꾀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일본이 위드 코로나를 택한 건 감염이 늘어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시다 총리는 단명한 스가 전 내각을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대책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급한 불길이 잡혔다는 평가에도 그는 방역 고삐 죄기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개각에서도 코로나19를 담당하는 강요 3명을 전원 교체하는 등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 3명 모두 이번 개각에 첫 입각한 초짜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6차 유행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경위를 알고 있는 강요가 이제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히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규제 완화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기면서 결국 정치인들의 표심 전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또 잘못 알려지면 한국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겠지. 백신 접종 완료율 60%를 넘어 신규 감염자가 2,0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방역 완화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 감염자 수, 사망자 수 개선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디 한번 실행해 보시죠. 항상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방역 조치를 한다고 말하지. 말만 해서야 정부를 아무도 믿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K방역은 실패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군요. 최근 백신 접종률에 대한 화제가 한국에 전해지지 않아 조금 섭섭합니다. 일본을 디스해서 힘을 내는 나라. 도쿄가 일본의 도별 감염자 수를 비교해왔고 감염자 수를 위장이라고까지 말하던 한국은 방침이 전환되면 즉시 대응하는군요. 대통령이 K방역에서 망상을 그린 대가가 아직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군요.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절대적인 검사 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따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원래 코로나는 어린아이는 거의 죽지 않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무증상 혹은 경증의 신형 코로나는 건강한 젊은 분이나 아이도 사망하는 인플루엔자와는 다르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다른 질병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형 코로나는 생활 개선 촉진의 계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요점은 자신과 관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겠죠.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많아 아프리카와 남미 같은 곳에서는 매년 누군가가 그런 전염병으로 숨지고 있지만 자기와 관계없다면 신경도 쓰지 않는다. 물론 한국은 그런 것조차 내세우면서 자랑하겠지만요. 코로나의 피해는 과대평가돼 있다. 실제로는 양성자 수는 훨씬 많아지고 감염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훨씬 적어질 것이므로 감염 사망률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작아질 것이다. 훌륭한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깝다. 경제에 치우친 판단으로 무참한 실적. 보통이라면 전문가를 존중하는 흐름인데 말이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근절은 무리라며 코로나를 나름대로 인정하며 경제도 돈다는 게 일본의 위드 코로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무지 줄지 않는 감염자들에게 짜증만 가득하고 자포자기로 코로나 감염자와 어울리면서 경제 도발하는 유능하고 고상한 척만 하는 대책인 것 같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방역 근황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